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김윤배TV의 김윤배입니다. 이번 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15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며칠에 걸쳐서 기업의 소위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그런데 혹시 저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그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거나 또는 공부한 분들이 아니거나 해서 회사의 일반적인 회사의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간부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분들께서도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소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를 갖춰놓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서도 이 법에서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두시면은 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하면은 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뭔가 그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과 보건 문제는 무슨 이 돈 버는 회사뿐만 아니고 비영리 법인은 학교 또는 뭐 NGO 단체 이런 데에서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건 문제가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되기도 하거니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해서 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나 안전관리 기사시험에 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공인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 노동법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얼핏 보는 것과 달리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법리적으로나 이제 안전보건 정책적으로는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조직, 회사의 규정 따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종의 이제 물적인, 인적인 또는 문서적인 이 하드웨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순서를 이 안전보건관리체제 전반에 관한 것을 우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적으로 하나하나 법이나 제도의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나중에 다 말씀드린 내용에 전부를 뭉뚱그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전체의 대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이런 제목 하에 두 개의 절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절의 제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이거 두 번째 절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등이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해서 사업주나 이 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 감독자가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이라는 이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안전보건관리체제라는 이 제1절의 내용에 있고, 제2절에는 이제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 해서 이 4개 규정 25조부터 28조인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상에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이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렇게 대략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시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조직 체계를 갖춰라. 그리고 그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등등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엔 이제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해서 대응을 시켜라. 그리고 종업원들,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라. 그리고 문서로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 말하자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공사 금액으로 이렇게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정한 규모의 좀 어엿한 사업장에 강제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업원 100명 이상, 300명 이상, 어떤 경우는 50명 이상, 이렇게 뭔가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나 적용된다는 것이죠. 강제로 적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게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벌의 내용은 뭐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게 아니고 이제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는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제 산업재해가 규모가 작은 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특히 50인 미만 되는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좀 맹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전문인 중에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만, 그것은 20 내지 50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보건관리 체제라는 이 법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들쭉날쭉 좀 복잡하고, 또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한 예외도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안전관리자를 2개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둘 수도 있고, 이 산업보건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문화돼서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외부의 소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행시키는 제도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로 과연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법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이제. 그리고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법 체계상으로 이상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것들 말하자면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두어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번에 법 개정에 들어간 이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이사의 보고 승인제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뜬금없이 이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론적으로 찬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 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이사의 보고 승인제도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 전체 대강을 평이하게 설명한다고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강론적으로 찬찬히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